먼저 원격 탐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식 문제를 9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11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서술식 문제가 23점, 객관식 문제가 11점. 그래서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34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자, 원격 탐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슬라이드에서는요. 요거 스펙트럴 시그너처가 뭐다. 내가 저기 수업 시간에 누누이 그거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그림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날 것만 얘기해줘. 요 그림에서 요 값이 왜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패시브하고 액티브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프레임 카메라의 작동 원리, 그 다음에 푸시브룸의 작동 원리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딴 거 다 넘어가고요. 요거하고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포셔팅이 뭐고 레이오버가 뭐고요. 섀도우가 뭐다. 이거를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식생지수가 뭐냐? 요거를 알아야 돼요. 됐나요? 네? 됐죠? 오케이? 자, 끝났으면 여긴 더 이상 안 나와요. 파트 1. 요거 안 냈어요. 안 냈고 여기서부터 요거 리모트 센서 리졸루션 각각이 뭐다 라는 정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저 분광의 쌍도하고 공간의 쌍도가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왜 반비례 관계인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요. 네, 됐나요? 그리고 요거 대기의 창이 뭐냐, 요거 대기의 창이 뭐냐 요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원격 탐사는 끝나요. 자, 됐죠? 예.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실수로 하천하고 지적하고 노선 측량을 강의 슬라이드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여기서 내가 아예 해줄게요. 오케이? 자, 됐죠? 자, 요거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어떤 거냐면 어머 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 네? 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요건 아니고요. 아까 그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이거. 그죠? 얘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꼭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얘를 내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아까 그게 이거잖아요. 풀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잠깐만. 그리고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냈고요. 자, 여기서부터 얘는 한번 쭉 봐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가는데, 자, 반향곡선 1, 반향곡선 2, 그리고 반향곡선 3, 그죠? 그죠? 이거를 알아야 돼. 얘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반향곡선 1, 반향곡선 2, 반향곡선 3. 근데 얘는 다 쉬워. 1하고 2는 쉽고요. 3번은 내가 올려줬잖아요. 단톡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대로 하면 돼요. 알았죠? 네. 근데 하나, 예, 반영곡선 3번은 답이 뭐냐면 R은 사인 알파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베타 분의 1이에요. R은 분모가 사인 알파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베타 분의 L. 1이 아니고 L. 오케이? 그래서 혹시 한 번만 적어주시면 여기 풀어드려야 되거든. R은 우리가 L이고요. 사인 알파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이거 금방 유도돼. 근데 이제 얘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알아야지. 이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 반향곡선 1, 2, 3걸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화곡선 이 구하는 거는 내가 매년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 문제 안 냈어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았죠? 완화곡선 아예 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냈어요. 클로소이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 기출 문제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다음 하천.
요 그림 좀 알고 계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이구나 알고 계세요? 자, 수심 측량부터 공부를 하십시오. 네? 수심 측량부터 공부를 합니다. 알았죠? 자, 수심 측량 우리 저기 뭐야? 원래는 음향 측심기라 그래서 우리가 저기 초음파를 쏘잖아요, 그죠? 이렇게 쏘는데 물에서 직진성이 좋으니까 쏜단 말이에요. 쏘는데 이게 이제 한 개만 가지고 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막 이렇게 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 녹색 파장은 이제 밑바닥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적색은 중간에 좀 튀어져 나오니까 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두 개 차이를 가지고 수심을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 그 물속에 부유도가 많고 탁도가 심하면 이게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라이다 항공 라이다에 의해서 수심 측량을 할 때 장점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땅하고 물을 같이 한꺼번에 측정을 해서 이게 연결성을 만들 수가 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수심 측량하고 지상의 높이 측량은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땅바닥 연결이 힘들어요. 근데 얘는 한꺼번에 땅바닥 연결하니까 되게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위관측은 외우지 마세요. 제가 이거 안 냈어요. 수위관측은. 유속 측정에 대해서 합니다. 유속 측정에서. 유속 측정은 어떤 일이냐면 이제 유량 측정에서 매우 중요한 거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유속계로 측정할 때는 유속분포에서 단면을 몇 개 구간으로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유속을 잰 다음에 그거를 평균 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평적인 것도 그렇고 수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개 구간을 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부자는 이런 거 시험에 안 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유속계 하는 것도 이 단면 5m 간격으로 이제 소단면으로 해서 구간별로 유속을 측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좀 빠진 게 있네. 잠깐만. 자. 아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유속 측정하는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속 측정하는 그 위치 선정하는 곳이 슬라이드에 있을 건데 그걸 좀 읽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네? 네. 그렇게 하고요. 끝으로 지적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잠깐만요. 문화인간이 지적. 지적이야. 지적.
그 지적의 정의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지적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것은 지적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법적 관계까지 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외울 거는 너무 많은데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자, 요거 이게 신규 등록 토지의 등록이 신규 등록을 한다거나 등록 전환한다거나 분할을 한다거나 합병을 한다거나 지번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이 토지의 등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그다음에 여기 지목이 있어요. 지목은 뭐냐면은 땅의 용도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각각의 약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약자를 알아야 되고요. 총 28개의 지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지목이라는 게 생겼을까? 토지의 용도가 있다는 것은 각각의 용도에 맞는 세금을 내야 돼. 어떤 거는 싸고 어떤 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세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되고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 지목의 종류도 변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적 측량의 개념, 법률적 분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도해 지적 측량이라는 거는 종이에다가 땅의 경계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도해 지적 측량이라고 그러고요. 옛날 방식이라서요.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 수치 지적 측량이라고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좌표를 수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줘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그 단톡방에 뭘 써줬냐면은 지적 제조사에 대한 정의를 단톡에 올려줬어요. 그렇죠? 이게 수치 지적하고 연관이 돼요. 알았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지적 제조사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의하고 이게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걔를 읽어봐서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틀려. 예를 들어서 지적 제조사란 그러면 지적을 제조사하는 측량이다. 이렇게 하면 빵점이야. 어? 거기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저까지 질문 없죠? 다음 수요일에는 그러니까 모레 수요일에는 원격 탐사 기출 문제만 간단히 풀고